그래가지고 다대다 직위관계 발생하는 BON 같은 경우에는 어떤 A라는 사원이 있고 그에 관계해 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는 팀이라는 구조를 엮이게 되는 거지. 팀이라는 구조를 엮여서 B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팀이라는 구조를 엮이고 C라는 사람과 팀이라는 구조를 또 엮이고 이런 식으로 엮이고 다시 스터디 관계에서는 C가 주가 돼가지고 A를 관계사원으로 두는 형태를 만들 수 있고 스터디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내가 팀장인데 버프하고 리차드가 있고 스터디장은 리차드고 스터디 난 여기서 이렇게 떠들고 있고 그제?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주는 게 이 다대다 BON 관계야.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쪽에 어떤 게 있냐면은 패키지 상품이라는 게 있는데 패키지 상품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패키지 상품이 구조는 상품하고 이름이 뭐였지? 패키지 상품 이름이? 구성상품이라고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릴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앞에는 그냥 패키지 상품 번호인가? 네. 패키지형 상품 번호인가 뭐 어쨌든 상품 번호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구성 상품이라고 있어. 상품이라고 있고 요 밑에 구분자가 있는데 얘가 패키지 상품인지 세트 상품인지를 나누고 있어. 세트 상품이 그래가지고 어떤 A라는 상품 번호가 패키지 상품 번호로 들어가가지고 구성 상품에는 C와 D가 있다. 이런 식의 연결 구조를 갖게 되고 그리고 또 B라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C와 D 맞지? B라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E와 F. 나도 알파벳은 알아. E와 F 가지고 구성 상품을 가지고 A라는 상품은 C와 D를 구성 상품으로 갖는 패키지 상품이야 라는 걸 여기다 구현할 수 있고 B라는 상품은 E와 F를 갖는 세트 상품이야. 근데 만약 이거를 상품 밑에다가 달아. 패키지 상품 구성해가지고 여기다 C 넣고 D를 넣고 만약 여기에는 A하고 B만 있고 여기에 E하고 F가 있어. 얘는 구성 상품을 이런 식으로 만약 테이블을 달았어. 테이블을 달았으면은 판매할 수 있는 건 얘뿐이 없잖아. 상품에 대한 판매를 할 수 있는 엔티티는 얘 하나밖에 없어. 얘랑 주문하고도 얘랑만 연결돼 있고 뭐냐 그거 프로시저 아니 프로모션에도 얘랑만 연결돼 있고 그거 뭐냐 뭐 많잖아 그지 컨텐츠 전시 뭐 이벤트 이런 것도 다 얘랑만 연결돼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구성 상품들을 만들었는데 이를 팔아야 된대. 이거 어떻게 해? 여기 밑에다가 다 이벤트 넣고 주문 달고 뭐 이렇게 할 거야? 그럼 못 한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상품에다 다 넣고서는 여기에다가 다대다 본관계 테이블을 만들어서 연결한 거야. 그리고 다대다 본관계 테이블을 안 만들고서도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어. 근데 그러면 얘는 관계를 나타내지 못하고 무조건 얘에 종속되는 건 얘야. 뭔지는 모르고 얘에 종속되는 건 얘야라는 것만 표시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는 팀이고 만약 이거는 스터디고 이거는 동아리야. 그럼 여기 컬럼이 계속 추가되겠지 이 테이블에. 세 개의 연결 관계가 되면은 세 개의 컬럼이 붙어야만 돼. 아까 봤던 아까 이 보험계약 관련해 가지고 설명했었던 그런 거하고 동일한 내용이 되는 거지. 다음은
세 개체 이상의 교차 관계에서도 이 세 개체라는 거는 얘가 개체가 지금 하나 두 개밖에 없잖아. 얘는 관계 엔티티고 얘가 세 개가 되던 네 개가 되던 이런 교차 엔티티는 발생한다는 얘기를 쓴 거고. 교차 엔티티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양쪽 부모 엔티티와 연관성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지금 보면은 얘는 주문하고 상품이지. 그러면은 주문 상품이 되는 거고 고객하고 보험 계약일 때 보험 계약 당사자.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에 대한 정의를 고민 없이 하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을 만드는 거고 그에 따라서 동일한 단어는 동일하게 쓰기 위해서 데이터 표준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 부분은 뒤에 가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중다대다. 고객과 상품의 관계는 다중다대다야. 왜냐면은 먼저 고객하고 주문이라는 행위 엔터티가 다대다 엔터티에서 도출이 되잖아. 주문이라는 행위 엔터티가 도출이 되고 주문하고 상품 같은 경우에는 주문을 A라는 주문은 뭐 가라는 상품과 나라는 상품의 다대다 관계가 되잖아. 왜냐면은 주문 A, B가 있을 수 있고 A 주문은 상품 가를 살 수 있고 나를 살 수도 있고 B 주문도 가를 살 수도 있고 나를 살 수도 있고 그러면서 얘는 다대다 관계가 돼. 왜냐면 가라는 상품과 나라는 상품이 A 주문에 팔릴 수도 있고 B 주문에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다대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번 더 나눠서 이런 식으로 다대다 관계를 해소해 주는 거야. 맨 처음에 할 때 아마 내가 요 모델을 살짝 보여줬을 거야. 아마 여기에다가 여기 뭐 고객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넘겨줘. 이게 내가 이 책이 좀 순서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엔터티 설계 원칙이 먼저 나오고서 엔터티를 분류를 했었어야 되는데 엔터티를 먼저 분류하고서는 설계 원칙이 나왔어. 내가 그래가지고 좀 거시기하긴 한데 엔터티의 성격, 본질, 주제에 따라 정체성이 분명한 엔터티를 설계해야 된다. 어떤 엔터티를 설계했는데 얘가 회원도 되고 상품도 되고 뭐 이상한 그런 뭐 다 돼. 그런 엔터티를 설계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데이터의 정체성은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 명확하게 얘는 뭘 할 수 있는 엔터티야. 뭐를 할 수 있는 엔터티야라는 거를 명확하게 정의해 줘야 돼. 그래야지 키 엔터티로서 얘네들 다 대부분 키 엔터티하고 뭐 나머지 것들도 하는 거긴 한데 키 엔터티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명확하게 얘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리가 돼야 돼. 예전에 업체 BO 사용자가 있었어. 사용자에 대해서 설명했잖아. 이렇게 얘네들 중에 동일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브랜드몰은 얘네들을 다 쪼갠 거야. 업체는 팔고 수익을 얻고 BO 관계자는 업체에 소속되면서 사이트를 관리하고 사용자는 구매하고 클레임 걸고 이거밖에 안 했었잖아. 근데 만일 그 무슨 몰이냐 그 11번 오픈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업체만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일반 사용자도 물건을 팔 수 있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BO도 관리할 수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하나로 뭉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브랜드몰 같은 경우는 역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티를 나누는 거야. 그런 것처럼 명확하게 정의하는 게 중요해. 엔터티가 명확하게 정의되면 무슨 일을 할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잖아. 무슨 일을 할지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으면 모델링의 많은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돼. 만일 사용자가 BO도 건드리고 물건도 팔고 그러는데 분리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밑에 얘의 일을 할 때 엔터티들이 쭉쭉쭉쭉 들어오고 얘의 일을 할 때 엔터티들이 쭉쭉쭉쭉 들어오면서 모델이 엄청나게 복잡도가 늘어나. 그 다음에
엔티티 정의가 불분명한 경우 문제 발생. 엔터티를 임의로 사용하게 돼. 개발자들이 엔터티가 애매하잖아. 아니 얘는 사용자인데 물건도 파네. 물건도 파는데 업체도 물건을 팔고 사용자를 여기다 넣어버려. 그래도 문제가 안 되지. 안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엔터티들이 밑에 다 있거든. 그래가지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데이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 몰라.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여러 데이터가 혼합된 엔티티가 필요하다. 만일 필요하다 그러면 뷰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게 좋고, 뷰라고 하면은 우리 쪽에 보면은 전시 상품 가격 같은 그런 뷰, 그것도 일종의 뷰야. 집계 테이블이긴 하지만 그런 식의 뷰를 사용하는 게 좋아. 그리고 확장성의 문제가 발생해. 이렇게 엔터티가 정의가 불분명하면은 아까처럼 이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업체에다 달아야 돼? 아니면 사용자한테 달아야 돼? 어디다 달아야 되는 거지? 하면서 다 달아. 요번에 원래는 쿠폰 프로모션이 없었는데 쿠폰 프로모션을 단다 하고 나서 이 쿠폰 프로모션의 수익은 누가 가져가는 거지? 그 수익에 대한 게 아까처럼 업체 BO 사용자 이렇게 회원 이렇게 있을 때 각각의 얘도 물건을 팔고 얘도 물건을 팔아. 근데 쿠폰에 대한 수수료는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거지? 해가지고 얘한테도 달고 이러면서 확장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추가 업무 발생할 때 모델 변경이 어려워. 왜냐면은 여기 더럽게 많거든. 이쪽에도 막 한 10대 개씩 되고, 주문에 관련된 게 이쪽에도 주문에 관련된 게 한 10대 개씩 돼. 같이 달려 있어. 막 못 찾는다고 이거 뭘 고쳐야 되는 거지? 이런 형태가 된다고. 그래서 미친 누더기 시스템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진짜 티가 너무 나는데 술 먹고 쓰게. 데이터 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당연하지. 여기에도 회원이 있고 여기에도 회원이 있는데 데이터 정합성이 반드시 문제가 생기지. 그다음에 허위 복잡도 증가. 엔터티가 무조건 많으면 무지하게 엔터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쿼리가 복잡해지는 건 정설이야. 더 이상 당연히 어떤 데이터를 조회하려고 그러는데 얘 조인해야 되고 쟤 조인해야 되고 쟤 조인해야 돼. 당연히 쿼리가 복잡해지지. 그다음에 통계 정확도 감소. 통계 정확도가 얘도 주문을 할 수 있고 얘도 주문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통계는 얘만 봐. 어떤 통계는 얘만 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시스템 개발자 의학 감소. 이 씨부를 하기 싫다고. 개발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뻥뻥 터지고, 나는 여기 있는 것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저기서도 막 뻥뻥 터지고, 이걸 고치라고 그러는데 저기서 문제가 생겨. 이런 형태가 발생하지. 그리고 모델만으로 업무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거는 그건 갖다 버려야 돼. 어쨌든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참, 제 옆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응. 모델을 얘기한 건데 이걸 어떤 모델? 패션 모델을 얘기하는 거야? 제 옆에도 누가 있더라고요. 패션 모델 얘기한 거구나. 어쨌든 엔터티 무결성. 엔터티 무결성은 주식별자가 존재하도록, 물리적인 주식별자는 본질식 별자가 반드시 존재한다. 물리적인 식별자하고 본질식 별자하고 저번에 설명했었지. 뭐야? 본질 식별자 회원으로 한번 네. 해볼까? 네. 회원 번호. 내 글씨를 못 써서 좀 미안하다. 이름, 생년월일, 또 뭐가 있을까? 성별, 또 출근한
주소, 이메일. 이메일 뭐. 자, 네. 주식별자가 뭐야? 식별자 회원번호. 얘가 주식별자야. 네. 그러면은 이 사이트는 이름과 전화번호만 맞으면은 네. 하나의 사람으로 봐. 그러면 본지식별자는 뭐야? 그럼 이름이랑 전화번호 가지고. 그렇지. 이야 잘하네. 야 씨, 역시 우리 꿈나무다. 아 너무 세게 떴다. 미안하다. 얘가 본지식별자야. 얘 유니크 키를 딱 걸면은 얘가 이 유니크 키를 걸면은 에러가 나지 않는 거. 이게 엔터티의 무결성이야. 그리고 나중에 뒤에 나올 건데 표시하는 방법도 또 따로 있어. 엔터티의 유일성. 같은 성격의 데이터는 전사적으로 유일해야 된다. 전사적으로 유일해야 돼. 지금 여기 같은 경우 문제가 되는 소지가 발생을 많이 하는 게 CRM이 회원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우리 또 회원 데이터 따로 갖고 있고 그에 따라서 연결 제대로 되지 않고 데이터가 서로 다른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그걸 찾아가지고 뭔가를 해야 돼. 맨날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거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같이 데이터에 전사적으로 유일해야 돼. 같은 성격의 데이터는 전사적으로 시스템당이 아니야. DA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을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모델링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DA거든. 나는 DA가 아니라 여기서는 모델러로만 일하고 있어. 어쨌든 같은 성격의 전사적으로 유일해야 된대. 그리고 유사한 엔터티는 통합돼야 되고 비슷한 거 아까 얘기했던 회원이 주문을 할 수 있고 업체도 주문할 수 있고 회원이 물건도 팔 수 있고 업체도 물건을 팔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유사한 엔터티가 되는 거야. 같은 일을 하는 하나의 조직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통합돼야 되고 하나의 주제는 하나의 엔터티에서만 식별돼야 된다. 하나의 주제는 하나의 엔터티에서만 식별되어야 된다. 하나의 주제는 하나의 엔터티에서만 식별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지? 회원에서만. 그렇지. 회원인데 여기에서만 식별돼. 회원 번호와 이 주키를 가지고서 식별을 해야 되는데 이름과 전화번호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어. 아니 그런 거는 복사한 일종의 미러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문 같은 경우에는 행위 엔터티 중에서도 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해. 그런데 키 엔터티가 회원 엔터티가 아니라 업체 엔터티에 회원 이름하고 회원 전화번호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게 불가능할 것 같지? 가능해. 난 많이 봤어 이런 거. 내가 막 쌍욕을 하면서 막 고치고 막 그랬었는데 이자벨이 이번에 그렇게 만든 전작이야. 그다음에 데이터 혼용 배제. 하나의 엔터티로 서로 다른 성격의 데이터를 혼용하면 안 된다. 주문 데이터에다 클레임 데이터 쳐놓고서는 릴레이션으로 연결해. 같은 거야. 아니지. 성격이 완전 다른 건데 그거 같이 넣으면 안 돼. SSG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SSG? SSG가 어디야? SSG 내가 안 했어. 모르겠어. SSG 롯데가 그렇게 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주문에서 쓰는 엔터티하고 클레임에서 쓰는 데이터하고 서로 다르잖아. 이거를 한 통에다 어거지로 밀어 넣거나 아니면은 서로 다른 데이터인데 같은 컬럼을 쓰게 하거나 그리고 컬럼이 한 이만큼 있는데 여기는 주문 쓰고 여기는 클레임 쓰고 얘는 키고 이런 형태가 된다. 우리 여기 초등할 때 블랙 그 모델링 갖고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 맞아. 저 SSG가 아니라 페트라가 그렇게 돼 있었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주문하고 플레임이 하나의 테이블이다. 원 주문 번호하고 주문 번호 가상 키만 있고 맞아. 1번인 경우는 주문이 있고 2번인 경우는 클레임이 있고. ILM도 그러지 않았어? IRM도 그렇게 했다고 들었어. 그럴 거예요. 내가 저희 클레임인데 기억 안 나. ILM을 얘기를 안 하는 내가 그것 때문에 애한테 그렇게 하면은 엔터티에 문제가 발생하고 컬럼은 있는 대로 늘어나고 데이터의 정확성 맞추기도 힘들고 어쩌고저쩌고 매일
아니요. 플랫 떠는 클레임이 아니고 다른 쪽이었어요. 어쨌든 있긴 있었어요. 어쨌든 처음에 그랬었어. 처음에 합쳤었어. 클레임 합쳤었어. 근데 어쨌든 해리스가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자기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여기에 뭐 있는지 알아? 상품 고시 테이블 있고 상품 단품 테이블이 해리스의 획기적인 아이디어야. 저기 올라간다 밴드에. 근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아까 상관없어. 지나가다 올렸더라. 앞에 끝을 보고. 원래 그래 안 봐. 우리 이거 볼 것 같아 안 봐. 저 봐봐야 저기 뭐야 누구야 넵스나 아니면 오상준 차장인 정도밖에 안 봐. 저기 찍어줘 18 다시 2번 중점적으로 보라고. 근데 너한테 그 뭐지 허락 받았다고 블랙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고 난 들었는데. 허락은 씨. 아 내가 4시간 동안 싸워가지고 4시간 5시간씩 회의를 해봐. 버프는 많이 봤어. 6시에 얘기를 해서요. 12시가 넘어서 끝나고.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나도 힘들어가지고 못하겠는 거야. 알았다고. 좋은 아이디어 같다고. 네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그것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엔터티 통합은 계속 진행할게. 비슷한 엔터티에서 동일 성격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 엔터티 통합은 비슷한 엔터티에서 동일 성격의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지 데이터를 혼용을 하는 건 아니야. 데이터를 그냥 막 지 맘대로 막 뒤섞고 막 이러는 게 아니라 같은 성격의 컬럼들을 모아가지고 키 엔터티 만들고 거기에다가 서브 타입으로 데이터를 이런 서브 타입은 아까 이자벨한테 얘기했었잖아. 얘가 슈퍼 타입이 되고 서브 타입은 얘가 만약 고객인데 얘는 법인 고객은 법인 번호라든지 뭐 법인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잖아. 법인일 때 쓰는 데이터 따로 빼고 그 다음에 개인일 때 주민번호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직장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개인일 때 들어가는 데이터 따로 놔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법인일 때는 이렇게 개인일 때는 이렇게 묶어서 데이터를 조회하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슈퍼 타입, 서브 타입이야. 이렇게 만들어야지 마구 혼용을 하는 거는 정체성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이 테이블 자체가 뭐 하는 테이블인지 몰라지는 거야. 나중에는 이 이런 것들이 막 섞이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조회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어. 타 엔터티와의 관계, 표현상의 약속을 제외하고 코드 엔터티 같은 거. 타 엔터티와의 관계는 표현상의 약속. 코드 엔터티는 릴레이션을 제거하고 그에 따라 기준을 확립하기 위해서 릴레이션이 어마어마해지잖아. 코드 엔터티에 릴레이션이 생기면은. 그렇기 때문에 코드 엔터티 같은 경우 대부분 릴레이션을 삭제해. 어떤 엔터티와도 관계가 없다면 타 엔터티와의 관계가 어떤 엔터티야 독도라고 부르잖아. 레오가 아마 독도라고 부를 거야. 독도같이 생긴 테이블들이 존재해. 그거는 기준 정보 가공 엔터티를 제외하고선 발생했다면 그건 무조건 다시 봐야 돼. 만약 회원 테이블에 릴레이션이 한 개도 없어. 들어갔더니 이거 어떻게 된 거지?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야. 뭔가가 다른 얘가 설계를 잘못했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뭔가 빼놓고 생각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있을 거야. 아까 숙제로 내준 거에 보면은 숙제로 내준 거에 부서 팀 뭐 있었지? 사원 있고 조직이 있었잖아. 처음에 설명할 때 이 조직을 빼놓고 설명을 했어. 왜냐하면은 조직은 대상이긴 하지만 엔터티 후보 대상이긴 하지만은 어떤 실체가 없어가지고 했다가 얘의 상위 개념으로 조직을 만들었지. 네. 리차드가 만들었어. 이야 잘했어 아주. 왜? 상위로 조직을 만들었지. 이 엔터티 후보가 실체 엔터티가 된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뭘 설명하다 이거 설명했지? 엔터티 카드. 독도.
독도. 그렇지. 독도 하다가 이거를 왜? 숙제로 내준 게 있지. 네, 그때. 공간이 없어. 왜 설명? 내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려고 저걸 꺼냈지? 조직이 고립된다는 걸 얘기하려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직이라는 엔터티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했는데 왜 저걸 설명할지 잊어버렸어. 다시 여기서부터 갈게. 어쨌든 기준 가공 엔터티는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고립이 가능해. 기준 관계 엔터티 같은 경우에는 환율이라든지 코드, 그 다음에 뭐 통계 정보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프로세스 노출 지향. 프로세스를 만들다 보면은 계약 요청이 왔어. 따로 테이블 만들어. 요청한 거 여기다 넣어. 요청 여기서 받고 승인 났어? 승인 나면 여기다 넣어야지.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계약됐어. 그럼 야 계약됐대. 여기다 넣는단 말이야. 이런 식의 모델 진짜 많아. 엄청 많아 진짜. 특히 공장에 진짜 많아. 공장에는 이 기계에서 나온 거야. 여기 엔티티 만들어. 이 B라는 기계에서 나온 데이터야. 여기다 테이블 만들어 진짜로. 그리고 얘가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 타고 갔어? 그럼 여기로 가.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만들어. 이렇게 되면은 만약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계약 요청하고 승인 사이에서 계약 승인 대기가 들어오면 여기 엔터티가 들어온다고. 여기 엔터티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알아? 여기에서 지금 릴레이션 맺어져 있지. 그러면 여기에 키가 계약 요청 번호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에서 계약 요청 번호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얘 키는 계약 승인 번호잖아. 이쪽에는 계약 승인 번호가 있을 거야. 그리고 계약 번호가 있을 거고. 그지? 그러면은 이 키가 갑자기 없어져. 이 키가 없어지고서는 여기에 계약 승인 대기라는 게 이쪽에는 키로 들어오고 얘는 또 없던 계약 요청 번호를 받아야 되고 이러면은 개발자가 좋아하겠어? 아주 그냥 행복해하겠지. 아주 막 그 XX 무슨 욕을 하면서 막 그지? 이런 프로세스 노출을 여기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프로세스 노출을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계약 상태 코드로 요청 승인 계약 이런 식의 코드로서 관리하면서 계약이라는 거는 요청 상태에도 계약이고 승인 상태에서도 계약이고 계약 완료 상태에서도 계약이야. 그지? 얘의 본질을 해당 부분의 본질을 가지고서는 데이터를 엔티티를 만들라는 거야. 다음 페이지 눌러주고. 화면 도출 주장. 화면에 팀 코드 여기서 또 나온 거. 팀 코드 팀하고 뭐지? 11시 끝나겠는데? 지금 몇 시야? 8시 20분. 빨리 끝낼게. 화면 도출 제한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의외로 양이 많더라고. 너무 무리했어 이거를. 야, 나 이씨 어저께 만들었어 이거. 그래가지고 오차가 너무 많아. 최대한 빨리 할게. 화면 도출을 하는데 팀이라는 거에 팀 이름, 여기는 팀 이름, 그 다음에 얘 부서장, 그 다음에 부서장, 파트 1번 파트 2번 파트 이렇게 만들었어. 화면을 이렇게 그렸어. 근데 화면을 얘랑 똑같이 DB를 얘랑 똑같이 만든 거야. 컬럼을 다 판 거야. 팀 이름, 부서장, 파트 1, 파트 2 이런 식으로 컬럼을 다 만들어 버린 거야.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거 하지 말고 화면은 뷰하고 유사해서 엔터티 1대1로 매칭되지 않는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대로 이런 엔터티가 발생을 하겠지. 발생을 할 거고 파트장이 필요하면은 이쪽 사원 테이블에서 릴레이션이 존재를 하게 될 거고 이런 식의 모델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절대 화면을 그대로 그리지 마, 아니, 그대로 모델화하지 말고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데이터들이 존재해야 되고 어떤 데이터들이 가상 데이터로 올라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반드시 판단해서 하라는 거야. 데이터 관리 요건 데이터에서 엔티티로 관리하는 데이터는 엔티티로 설계. 만일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로만 엔티티 관리 요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관리하는 데이터로만 엔티티를 설계할 것. 만일 회원 데이터 중에 회원 팩스 번호라는 게 있어. 회원 팩스 번호라는 거 이런 거 필요하겠구나 해서 모델러가 집어넣었어. 근데 여기도 안 쓰고 다른 데서도 안 써. 어디서도 안 써. 저기도 안 쓰고. 그런 모델이 그런 엔터티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 설계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삭제를 해야지 오용이라든지 잘못 쓰는 게 없어. 이런 거지. 내가 개발자 한 100명 있는데 100명을 다 쫓아다니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 근데 이거 엔터티 쓰지 마세요. 저희 가서도 이거 엔터티 쓰지 마세요. 뭐 공지도 막 해.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경우도 꽤 있다고. 설계했더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삭제하는 게 맞아. 요건에 없더라도 데이터를 관리하는 경우가 존재하지만은 요건 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기준되므로 필요 없는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아요. 아까 같은 팩스 번호 같은 거 팩스 번호 같은 거는 뭐 기준 정보 같은 거 일종의 이자벨은 봤지. 고시 기준 테이블. 내가 거기 코드들 넣고 화면 도출할 때 어떻게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면 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데이터가 꼭 필요하지만은 정말 필요 없는 데이터가 그런 기준 데이터에 들어와 있다. 그런 것들은 관리하지 않고 과감하게 없애도록 하라는 거지. 다음 페이지 넘겨 주세요. 엔터티 명은 어떻게 정하는가에 대해서 아는데 엔터티에 관리할 데이터의 집합을 선언하는 것이 모델링의 시작점이에요. 이름을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데이터들을 모아 이렇게 막 모아놓고서는 엔터티를 도출했잖아. 얘는 회원이라 엔터티야. 근데 난 고객이라고 적고 싶고 적어야 되는데 왜 고객이라고 적어야 되는지 회원이 아닌 사람들도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 있고 이 테이블에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고객이라 엔터티를 바꾸고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데이터 집합을 선언하는 것이 모델링의 시작점이야. 그 집합을 제대로 선언하지 못하면은 그 나중 것들은 다 바보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엔터티 명이 잘못 쓰는데면은 엔터티 정의가 잘못된 거야. 엔터티 명이 뭐 그냥 뭐 있을까? 뭐 배송이야. 배송 정보 이렇게 배송이라고 적었는데 안에 컬럼들 보니까 주문 정보 들어와 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아주 상식적인 수준이야. 모델링이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얘네들에 대해서 집합을 어떻게 줘주고 얘의 오야를 누구를 세워주고 그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들이 관리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모델링이야. 아주 상식적인 수준에서. 같은 얘기고 오용하게 되고 엔터티명의 집합의 정의가 결정자가 포함되어 있다. 엔터티명을 회원으로 했는데 나는 키를 사원번호로 했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하는 놈들이 있어. 어쨌든 엔터티명은 그 정의와 결정자라는 그 키를 얘기하는 거야. 그다음에 그 모든 이름이 그렇듯이 부르기 좋게 정의하는 게 좋아. 짧고 부르기 좋게. 우선은 데이터의 성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일관성 있게 명령해야 돼. 일관성 있게 명령을 하지 않으면은 저쪽에서는 회원 번호라고 부르는데 이쪽에서는 고객 번호라고 부르고 저쪽에 가니까 또 CRM 번호라고 불러.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약속을 준수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약속이 뭐지? 데이터 표준이 그 일정한 약속이야. 일관성 있게 명령해주는 일정한 약속. 데이터 표준에는
이름에 대한 것도 있고 형태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있지 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 그래가지고 일정한 약속을 정해서 준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령해야 되고 집합의 성격을 고정적으로 할 때 구체적으로 명령하는데 만약 이 회사가 상품으로 책만 팔아. 근데 그러면은 서적이란 이름으로 상품 테이블을 만들 수 있어. 근데 고정적일 때만 절대로 이 회사는 책 말고는 안 팔 거야. 그러면 상품 테이블 서적이라고 만들어도 돼. 서적만 들어가 있으니까 들어갈 일이 없으니까 딴 게. 근데 일반적으로 명령해. 가변적이라고. 내가 근데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 얘가 책만 파는 게 아니라 보니까 저 끝에 보니까는 책갈피도 팔더라고. 그건 책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는 얘 같은 경우에는 상품으로 해야겠다. 아니면 도서 관련 상품 뭐 이렇게 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명명을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엔터테인명으로 실체와 행위를 연상할 수 있어야 된다. 뭐 탈퇴 신청서를 관리하는 엔터티가 고객 탈퇴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 고객 탈퇴보다는 고객 탈퇴 신청이 적절하다고 돼 있는데 나는 이거는 솔직히 동의할 수 없어. 고객 탈퇴라고 정해도 상관없어 이건.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 이 책에. 확장성을 고려해서 명령해야 된다. 확장성을 고려해서 유연하게 이런 거 얘기한 거야. 서적으로 여기서는 뭐 도서 상품에서 다른 상품이 추가될 경우에 상품으로 추가될 경우에 명명하는 그런 형태 얘기하는 거고 꼭 필요한 단어로만 뭐 이런 등록, 처리, 정보, 관리, 리스트 뭐 이런 거 상품 등록, 상품 처리, 상품 정보, 상품 관리 다 상품 리스트 뭐 이런 식의 하는 거. 그리고 뭐 뒤에 마스터 무슨 회원 마스터 이런 거 넣을 필요 없다는 거지. 안 넣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거든. 프로세스를 표현하지 않도록 명명할 것. 아까 그 앞에 페이지 좀 볼까? 여기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표현해가지고 테이블 만들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엔터티를 만들게 되면은 지금 아까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중간에 다른 프로세스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발생하지 당연히 원래 페이지로. 명사형으로 형용사로 해가지고 함축적이지만 직관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을 해. 그리고 형용사를 사용하는 건 이건 난 동의해. 형용사를 사용해가지고 뭐 이런 거지. 예쁜 회원들의 모임. 아니면은 예쁜 회원들 엔터티. 아니면 또 뭐 있을까? 이자벨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엔터티. 뭐 이런 식의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함축적이지 않고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엔터티 자체를 쓰기가 힘들어.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렇게 된다고. 예쁜의 기준은 뭐지?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모호해진단 말이야. 그리고 띄어쓰기 하지 않는 것. 네, 동의를 못하겠어. 이 책 보면서 도대체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띄어쓰기를 안 했을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거든. 물론 명사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더 단순화될 수는 있어. 형용사가 없으니까 명사형으로 명명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함축적이라고 하는데 띄어쓰기 않는 거는 함축적 이거는 좀 모르겠어. 이거는 근데 이거 뒤에 가면 갈수록 보니까는 이 사람은 좀 예전에 모델링을 배웠고 아직도 그 예전 기법들이 많이 남아 있더라고. 그리고 가능하면 짧게 명명하고 당연한 거고 뭐 엔터티면 길게 느려봐야 쓰는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가급적이면 짧게 하는 게 좋아. 테이블명이 엔터티에 종속되지 않도록.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 무슨 얘기일까?
그렇지. 테이블명에다 단순 번호 사용하는 바람직하대. 그럼 이런 거야. 뭐 주제 영역에 뭐 GOD 영역에 01번 테이블, 02번 테이블 이렇게 되면 암호야. 모델 자체를 나는 코드도 그래가지고 숫자를 안 쓰거든. 왜냐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약속한 단어로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거든. 그래가지고 테이블 코드명조차도 우리 모델 표준에 갖다가 쓰는데 좀 이상해. 그리고 동일한 엔터티명이 없도록 명령. 물론 동일한 엔터티명이 명을 할 수도 있지. 근데 일부 케이스 툴에서는 중복 엔터티를 아예 허용하지 않아. 케이스 툴이 뭐냐면 모델링 툴을 케이스 툴이라고 부르거든. 모델링 툴에서는 뭐 DA샵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런 것들을 중복 이름을 못 쓰게 하거든. 근데 ERD 같은 경우는 중복 이름을 막 써도 생성이 돼.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델러가 판단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 다음 페이지. 네. 빨리 가자. 20페이지다 벌써. 10페이지 남았다. 10장 남았다. 지금 몇 시야? 9시. 9시. 8시 반? 왜 그렇게 빨리 끝나고 싶어? 아니야. 30분만 하자. 9시에 딱 끝낼게. 실체 엔터티 명명법. 실체 엔터티 뭐야? 실체 엔터티가 뭐야? 보이는 엔터티. 그렇지. 실체 엔터티는 명사로 끝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엔터티는 명사형으로 쓰는 거야. 명사형으로 쓰는 건데 여기에 명사형으로 끝나야 되는 거를 왜 했을까? 회원 탈퇴 중 탈퇴한 회원만 관리하는 경우 탈퇴원이 적절하고 회원 탈퇴 내역, 회원 탈퇴 회원 내역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명사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회원 탈퇴 내역, 탈퇴 회원 내역이 부적절하다고 하는데 난 이게 더 부적절한 것 같거든. 왜냐면은 얘가 회원과 관련된 엔터티라는 거가 정렬됐을 때 엔터티들이 안 모인다고. 탈퇴에 관련된 행위가 앞으로 오면서 그 동일한 행위를 하는 엔터티들끼리 모이게 된다고. 그냥 정렬을 했을 때 케이스2에서.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모델러마다의 DA마다의 그 특징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야. 나는 동의하지 않다 그래도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야. 왜냐하면 그냥 다른 거야. 모델링에는 정답이 없거든. 대신에 이런 거 명사로 끝나야 된다. 이런 거보다는 이런 분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동의해 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맞으니까. 행위 엔터티는 명사로 끝나도록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회원이 탈퇴한 행위를 관리한 다음에 회원 탈퇴. 여기서는 탈퇴 회원이 안 된다는 게 회원 탈퇴해도 된대. 행위 엔터티. 얘도 어떻게 보면은 탈퇴 회원도 행위 엔터티인데 얘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아. 회원 탈퇴 내역 등이 적절. 그다음에 신청, 거래, 지급 등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행위 엔터티니까 내가 뭘 했는지 알아야 되잖아. 회원이 들어왔어. 회원 클릭. 뭐 하는 것 같아? 내가 회원이야. 뭘 클릭했지 몰라. 아니 잠깐만. 내가 회원이라는 엔터티야. 네. 내가 회원 클릭 상품 딱 했어. 뭐 하는 엔터티야? 상품. 다시? 내가 회원이야. 내가 회원인데 회원 클릭 상품이라는 엔터티가 하나 있어. 띡. 옆에 보니까는 뭐 하는 테이블일까? 무슨 상품을 받는지. 그렇지. 네가 정확하게 하는 거야. 금방 하네. 근데 그냥 클릭만 했는데 뭘 클릭했는지 몰랐어. 미안해. 내가 짧게 해서. 이런 식으로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행위 엔터티. 그 다음에 행위 엔터티를 명명한 다음에 뒤에다가 했음. 이런 거지. 회원 클릭인데 회원이 클릭했음이라는 거 붙여보는 거야.
그리고 뭐뭐한 데이터를 붙여보는 것도 행위 엔티티의 명명법이 제대로 됐는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 그 다음에 실체 엔티티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로 구해된다. 서비스 내역이 아니라 서비스 신청, 서비스 테이블에 대한 서비스 내역이 아니라 서비스 신청이 돼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서비스에 대한 신청 테이블을 뭐 따로 뒀을 때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하지 말라는 건 얘가 다 하고 있어 지금. 프로세스를 넣지 말라 그러는데 여기 프로세스 넣어버렸어 지금. 어쨌든 이게 책 바꾸는 거야? 아니야. 대부분 이 사람의 얘기를 동의하지만 이해하고 판단하지만은 이런 것들은 나도 오타 이거 술 먹고 해가지고 오타 장난 아니고 막 별 얘기도 다 써 있어. 약간 오토한 내용이 다른 거랑 다른 거잖아. 어쨌든 교차 엔터티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양쪽 부모 엔터티와 연관성을 반드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교차 엔터티가 양쪽 부모의 연관성을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는 좀 엔터티 자체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지게 돼. 집계 엔터티는 집계 기준 가지고서는 식별자라는 건데, 집계 기준은 앞에서 대상이 되고 뒤쪽에 위치하는 것이 좀 무슨 얘기일까? 무슨 얘기가 이거? 집계 기준은 앞쪽에, 대상은 뒤쪽에. 무슨 얘기냐면은 월별 주문 금액. 주문 금액이 대상이 되는 거고 월별이 집계 기준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집계 기준을 엔터티명에 넣을 수 없으며 모든 집계 기준을 넣었을 경우 엔터티명이 변경되는 것도 문제. 이런 거지. 월별 주문 금액이라는 집계 엔터티가 있어. 근데 얘를 월별 시간별 집계 월별 주문 금액이라는 데면은 월별로 월, 10월, 뭐 11월, 뭐 몇 년도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뭐 100원, 200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월별 주문 금액. 그지? 그러면 월별 주문 금액이 되면은 이 월이라는 게 키가 된다고. 근데 월별 주별 주문 금액 이렇게 월별 주문 금액이라고 해가지고 엔터티를 만들었어. 아니 엔터티의 성격이 변해야 돼. 그럼 얘 키가 바뀌잖아. 그지? 얘 키가 바뀌는데 집계 기준이 대부분 집계 기준이 키가 되는데 봐봐 여기 집계 기준 여기 지가 여기다 써놨어. 집계 기준이 주요 식별자와도 연관. 월별 주별 주문 금액 하면 여기에 주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키가 바뀌잖아. 키가 바뀌면은 테이블 다시 만들어야지. 무슨 수로 얘를 살려가지고 처리를 해. 그지? 근데 여기에서는 집계 기준이 바뀌면 주식별자가 바뀌는데 엔터티를 새로 안 만든대. 그냥 놔두고서는 얘에다 키를 더 만들겠대. 이건 좀 집계 기준이 주식별자와 연관이 있는데 이해할 수 없어. 이건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해.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이 사람과 내가 다른 이유지 다른 것뿐이지 이 사람이 틀린 거 아니야. 아니 이건 틀린 거 같아. 미안해. 뭐 업무 요구사항이 바뀌면서 뭐 월별로 만들었던 게 주별로 바뀌게 된다 하면 그것까지 바뀌게 된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바뀌어야 되잖아. 적재 다시 해야 돼. 집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얘를 많이 쿼리를 해가지고 어디선가 쓰고 있었어. 얘를 다시 안 만들면은 월별인지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주별 데이터를 받고 있는 거야. 이런 형태가 나타나기 때문에 얘는 새로 만들어야 돼. 거의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새로 만드는 거야.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나도 괜찮다고 생각해. 기간과 같은 집계 기준을 앞에다 놓고 뭐 월별 주문 금액 하면 앞에다 놓고 막 집계 기준이 되게 여러 개. 월별 브랜드별 뭐 월별 브랜드별 뭐뭐별 뭐 상품별 주문 금액 이렇게 테이블명 만들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월별 상품별 주문 금액 이렇게 많이 명명해.
이렇게 집계 기준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상세한 기준으로 엔터티명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월별, 줌별, 월별, 브랜드별, 상품별, 중간에 못 낄 거 없나? 카테고리별, 브랜드별, 상품별, 주문 금액 이렇게 됐으면 그냥 월별 특별한 다른 엔터티가 없다면 월별 상품 주문 금액 이렇게 정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외부 엔터티는 어떤 엔터티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기관명을 붙이고 얘가 외부 엔터티 같은 경우 외부 엔터티 뭐지? 그렇지. 그런 것들 외부에서 받은 데이터 우리 데이터가 아닌 건데 얘가 우리 데이터가 아닌데 받아서 우리 쪽에 어떤 데이터와 섞이지 않아. 그러면은 기관명을 붙여가지고 네이밍을 하는 게 좋고 받은데 뭐 CRM이면 CRM에서 받은 데이터 뭐 이런 식의 테이블명을 정하는 게 좋고 엔티티명을 정하는 게 좋고 다른 기관에서 받았지만은 유사한 데이터 뭐 주문 데이터 CRM 주문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 CRM 회원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 그럴 경우에는 통합에 대해서 통합하는 것에 대비해 가지고 기관명 생략하고서는 처리하는 게 좋다는 거야. 다음 페이지. 나 같은 경우는 웬만한 엔터티를 슈퍼타입하고 서브타입이 뭔지는 이거는 여지껏 모델 봤던 거는 다 DA샵인데 얘만 ER링이야. 왜냐면은 DA샵은 슈퍼타입 서브타입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얘는 이렇게 붙였더라고. 슈퍼타입 서브타입이 그냥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주문. 이거 뭐 국외 주문, 이거 국내 주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이게 한 테이블인 것 같아. 물론 익숙해지면 이것도 더 좋을 수 있는데 D샵 같은 경우에 익숙해지면 이게 더 좋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이알린이야. 이알린은 어쨌든 이렇게 익스클루시브 OR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 것 같아. 주문하고 국외 국내라는 게 있어. 만일 얘만 따로 떨어져서 봤을 때는 국외 뭐지? 국외 여행인가? 국내 뭐지? 국내 상품인가? 근데 얘 슈퍼 타입은 주문이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식어를 붙여달라는 거야. 국내 주문, 국외 주문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라는 건데 나 같은 경우는 이 앞뒤를 바꿔. 왜냐면 얘 하위라는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하위 테이블들은 상위 테이블 이름을 상속받게 하거든. 그건 그리고 일대 관계 엔터티는 명명하는 거는 유사한 속성으로 모아 분리할 경우 이런 거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전화번호라는 엔터티가 있는데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이런 거 이메일 또 뭐가 있지? 연락처가 될 만한 게 카카오톡 아이디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을 엔터티를 따로 연락처로 회원 데이터 쭉 있는데 회원 데이터가 회원 컬럼이 이렇게 쭉 있어. 회원에 전화번호가 있고 이메일 있고 그다음에 카톡 아이디가 있는데 얘네들을 테이블로 빼. 근데 얘네들 1대1 테이블로 될 거잖아. 이렇게 되면은 1대1 얘는 어디서 빠지고 1대1 테이블로 될 건데 얘네들은 회원의 연락처잖아. 회원 연락처로 속성의 성격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붙이는 거야. 카톡 아이디, 전화번호, 이메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사용이 적은 속성을 분리할 경우 이렇게 테이블이 큰데 이 중에서 1대1 관계 테이블은 사용하지 않는 이만큼의 컬럼 사용이 잘 빈번하지 않은 컬럼들이 있을 경우 얘는 1대1 테이블로 분리를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품 테이블처럼 컬럼이 100개가 넘어간다든지 이러면은
잘 조인하지 않고 이런 것들 따로 분리해. 이런 식으로 분리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상세로 붙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표현 결과로 만들어질 경우 이거는 앞에서 하지 말라는 모델링을 해놓고서는 이거를 쓸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 지금. 무슨 요청 승인 이런 거. 근데 거기다가 이런 데다가는 만들어질 경우 데이터의 성격을 받는 명령을 하라. 이거는 좀 이 사람이 너무 이 사람도 술 취해가지고 했나? 나처럼?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빨리 가야지. 엔터티 설명은 어떻게 기술할까? 엔터티 정의는 추상적이고 측량하기 어려서 맞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엔터티 정의가 회원 무슨 회원인데 얘가 무슨 온라인 회원이야? 아니면 CRM 회원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추상적이잖아 되게. 그래서 거기에 설명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관리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해당 컬럼에는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그런 설명들이 장황하게 써 있어야 돼. 물론 우리 모델에 그렇지 못한 건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 개발자분들한테.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설명이 부실한 경우에는 설계한 사람이 기억에 의존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야.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이건. 자세하게 적어놓고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내가 알 수 있는 한도로 데이터가 언제 들어가는 거고 얘는 언제 삭제가 되고 뭐 이런 전체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까지 다 정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시간이 워낙 없다 보니까는 정리를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나 여기 4년 동안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도 정리를 못했어.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씨? 뭐 하고 있는 거야? 놀고 있어. 다른 사람이 관리할 때 이름만 보고 관리하기 때문에 오용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리고 엔터티명과 실제 식별자의 연계가 설명보다 더 중요시 돼요. 어떤 경우냐면은 엔터티 설명에는 얘는 회원 데이터로 되는데 키가 주문 번호야. 그러면 너 같으면 그 회원 테이블이라고 생각하겠어? 주문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지? 설명 기술 내용에는 본질적인 설명, 엔터티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본질, 성격, 주제들은 설명을 반드시 해야 돼. 회원이야. 얘는 우리 쪽에 가입해서 어떤 인증을 받은 사람들의 집합이야라고 정확히 명명해 주는 게 좋고, 부가적인 설명, 업무 프로세스에 대해서 주문할 때 얘는 회원들은 주문할 때 어떤 혜택을 받아. 쿠폰 10,000원짜리 꼽아준다든가 뭐 있을까? 뭐 있냐? 뭐 생일날 뭘 준다든가 이런 혜택들이 있어요라고 해주고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고, 얘는 부가 설명이야. 근데 본질적으로 회원은 들어와서 어떤 인증을 받고 어떤 가입 형태를 승인을 받아야지 회원이야라는 것들이 여기 설명에 들어가 있어야 돼. 가공 엔티티의 경우 원천 엔티티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공 엔티티 무슨 얘기냐면, 가공 엔티티 같은 경우에는 독도라고 그랬잖아. 집계 기준 일자별 테이블, 일자별 주문 금액, 일자별이라는 기준 엔터티에서만 릴레이션을 받는단 말이야. 근데 일자별 주문이라고 하는데 얘가 회원 주문인지, 아니면은 뭐 있냐? 회원 말고 없나? 비회원 주문인지. 회원하고 비회원밖에 없나? 주문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 어디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상품에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이런 것들, 상품의 집계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해. 아니 왜 그러냐면은 얘는 릴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기술을 해줘야 돼. 기술을 이름으로 알 수 없으면은 설명에다 자세히 적어줘야 되고, 설명에서도 알 수 없으면 끝나는 거지 뭐. 데이터 보고 파악해야지 뭐. 빠지는 부분 없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삭제해도 되는 일반적인 단어로 설명하거나 엔터티명을 길게 쓰는 설명은 지양. 회원 클릭이라는 테이블이 있어. 이것은 회원이 클릭한 것들을 모아놓은 테이블이다. 이렇게 길게 쓰지 말라고. 쓸데없이 엔터티명을 길게 풀어 쓰는 설명을 하지 말라는 거지. 내가 이 동영상 누가 볼까?
여기까지 끊자.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다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집에 갑시다. 어? 아니 뭐. 그런 질문이 아니죠. 그럼. 아니